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모의평가 2학년 이번에는 단답형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뒷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조금 걸렸습니다. 자, 22번 로그 A 계산이죠. 정답은 2가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RL에다가 각각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반지름이 6이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4번도 로그가 증가하는 함수이죠. 그래프로 표현해도 아래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고 25일 때 최대값이 나오므로 각각 1과 25를 넣어서 24를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앞에는 삼각 함수의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였죠. 이번에는 지수 방정식입니다. 3x를 t라 치환을 하고 식을 정리를 한 다음 인수분해를 하면 각각 t의 값이 3과 27이 되겠죠. 다시 지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x 값이 각각 1과 3이므로 알파와 베타를 각각 제곱하면 1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함수의 극한 문제죠. 좀 까다롭게 나왔고, 쌤도 처음에 빨리 풀 수 없어서 당황을 했던 문제인데요. 해법은 이러합니다. fx와 gx를 각각 2차 함수식으로 잡는데, fx를 먼저 이렇게 잡고요. 주어진 힌트에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는 식 x제곱 때문에 f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 작다는 거 가지고 gx를 a 플러스 1x 제곱으로 잡는 거. 그 다음 b와 c의 값을 각각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르게 잡습니다. 뭔가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g5와 f5를 빼는 거기 때문에 개수들 간의 차만 구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의 풀이를 적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0분의 0꼴을 이용해서 G3 빼기 F3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각각 식을 우리가 이제 쪼개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로피타를 활용하면 G'3, F'3이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두 개를 아마 이용을 하면 이미 A들끼리의 차이는 나왔고 B와 B'의 관계, C와 C'의 관계가 나올 것 같다는 그 감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26번부터는 전부 다 계산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G3 빼기 F3이 0인 걸 이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식이 막 나올 텐데 결국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요건 내비두고요. 우리가 차이만 알아도 정답을 구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게 G5에서 F5를 빼는 거잖아요. 일단 요거는 보류 3과 3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이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 상수가 사라지고 이와 같은 식이 남거든요. 그것을 B'이란 꼴로 정리하면 결국 B와 B'은 플러스 2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B' 대신에 B 플러스 2를 대입할 수 있는 거게 되겠죠. 이렇게 맞추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아까 보류했던 식에다가 또 대입을 합니다. B' 대신에 B 플러스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C' 또한 C-15로 얘가 C-15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개수들끼리의 차가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G5와 F5를 빼라는 거는 B끼리는 전부 다 날라가고, 그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에다가 5의 제곱과 5와 마이너스 15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20이라고 정답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까다롭고 처음 보는 유형이어서 당황하지 않고 fx와 gx를 차근차근히 구한 사람들만 정답을 뽑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7번. 이것도 완전 계산 문제고요.
주어진 삼각함수를 n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 절대값을 씌우고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본 다음 그 교점의 실근의 합을 구하는 삼각함수 근의 대칭을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축소를 잠깐 할게요. n이 4일 때부터 5, 6 이런 식으로 쌤은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날릴 수 있는 건 날리고 10까지 다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n에다가 4부터 대입해서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 그리고 교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다 조사해 봐야 됩니다. n이 4일 때는 3에서 마이너스 1 그리고 3을 찍는 이러한 모양이지만 절대값 때문에 얘가 1까지 올라오는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주기는 4입니다. 그러면 근은 2하고 4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6이고요. 자, 5일 때를 구해보면 얘도 매한가지로 내려왔다가 꺾였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꺾이는 지점도 언제 3이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은 성질이 반복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 근과 이쪽 근을 구할 때는 요 1에서부터 좌우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근의 합이 2라는 것, 3으로부터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8이라고 빨리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 때문에 요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얼마나 꺾여서 위로 올라오는지 언제 3이 되는지 그때까지는 계속 8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결국에는 언제 다 닿냐면 8일 때 닿습니다. 8일 때는 5에서 마이너스 3까지인데 그 마이너스 3에 있던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애초에 8 구했던 거에서 1하고 3을 더해준 12가 됩니다. 자, 이것보다 더 n의 값이 커지면 교점은 총 8개가 되겠죠? 이때는 1로부터 대칭인 게 두 쌍씩이기 때문에 4, 3으로부터 대칭인 게 두 쌍이기 때문에 12, 그래서 합치면 1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구하면 다 더했을 때 74가 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28번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어진 코사인 값 6분의 루트 3이라는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타라고 표현했고 원주각 성질로 여기도 세타를 표시했습니다. 2와 5는 문제에서 준 거고요. 자세히 보면 이 세타와 세타가 같고 막곡지각이 세모로 같기 때문에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결국 닮음과 뭔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처럼 느껴져가지고 또 문제에서 CD와 CE의 길이의 합이 5루트 3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CD의 길이를 A라고 잡고 CE의 길이를 5루트 3 마이너스 A라고 잡은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값을 알기 때문에 요 A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A의 값이 3루트 3이란 소리고 C의 길이가 2루트 2란 소리죠. 근데 아까 닮음이라 했기 때문에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 루트 2가 성립합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BD의 길이가 3이라는 게 나와집니다. 1대 루트 2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요 삼각형 BCE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럼 당연히 BC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BC의 길이 나왔고요. 코사인 세타 값을 알면 당연히 사인 세타의 값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쌤이 유도했나요? 적어 놓은 데가 없나? 여러분들 요거 6분의 루트 3이 있죠? 따라서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 값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 값은 6분의 루트 33이겠네요. 안 적어놨네요. 자,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써서 반지름을 구한 다음 자, 원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11분의 180파이가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91입니다. 자, 29번이야말로 완전 노가다성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죠. 1부터 10까지 K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때의 근을 다 나열해 봐야 됩니다.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1 넣었을 때 근, 2 넣었을 때 근, 3 넣었을 때 근, 4 넣었을 때 근. 쌤도 여기에다가 뭐 문제를 풀 때 다 적어놨었고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6에서부터 다시 대칭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4 이렇게 대칭되는 식으로 씁니다. 10까지 구하는 거지만 이 문제의 나의 조건에 보면 연속한 두 근을 곱했을 때 음수 이하, 그러니까 0 이하가 되는 그 n의 자연수가 두 개라는 이 얘기 때문에 10일까지 구한 겁니다. 10을 넣으면 그죠? 얘가 11, 11번째까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게 요렇게 연달아 곱했을 때 그때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거는 무조건 두 개만 되면서 합을 최대로 이끌어내라 라는 겁니다. 쌤이 그래서 일부러 왼쪽에 보다 오른쪽이 더 작게, 그러니까 근의 크기를 왼쪽이 더 크도록 이렇게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먼저 무조건 곱했을 때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두 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경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거겠죠. 이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이 최대가 되려면 처음부터 마이너스 7을 고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4 고르고 3 고르면 곱하면 양수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개를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 여기 이쪽 근처에서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고르고 1 고르고 만약 이게 안 되면 하나씩 작은 것부터 비틀면 되겠죠. 그리고 1에서 0을 곱하는 경우와 1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0을 곱하면 작겠지만 0이 그 다음 것도 0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해칠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 골라주고요. 그러니까 4에서 음수가 한번 됐죠. 그쵸. 4죠. 그리고 건너올 때 마이너스 1로 가면 양수 되죠. 양수 되죠. 그리고 0을 골랐을 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이너스 3 골라주고 그 다음에 1 골라주고 그죠? 그럼 여기 8에서 7에 8 하나씩 밀었었네요. 8에서 그죠? 그 다음 2 골라주고 그리고 11은 당연히 3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면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극한의 문제고 가와 나와 다가 매우 어렵죠. 우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석을 잘 하려면 그래프부터 잘 그려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상당히 쉬운 그래프죠. 꼭지점이 Y축 위에 있고 내려갔다가 뭐라 해야 되노?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꺾여 올라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래쪽을 잘 그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이때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프를 어렵지 않게 일단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다 계산한 과정이고요. 바로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이와 같은 그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0, B면서 이렇게 내려가지만 결국엔 다시 꺾여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까 꼭지점이 A였습니다. 물론 여기 Y축과 닿는 점은 B제곱이겠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데 물론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 그래프의 높낮이가 바뀔 수는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먼저 본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래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뭐 위에 있을 때는 교점 2개, 그 다음
요 꼭지점에 있을 땐 3개, 그 사이 당연히 3개겠죠? 그리고 뭐 그 사이도 3개지만 특별히 4개가 되는 지점은 이쪽 부분, 그리고 아마 꼭지점과 또 접할 땐 3개겠죠? 그리고 밑에는 2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첫 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값 하나를 해석합니다. 이때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결국 상수함수인데, 그 상수함수를 쭉 그었을 때보다 살짝 작거나 살짝 컸을 때의 교점의 차를 보는 거죠. 그때 쌤이 그린 요 그림을 보면 교점은 보통 2개에서 4개 사이입니다. 그 외의 성질에 맞게 추론을 한 거죠. GT에서 GT를 빼는데 어떠한 순간으로부터 작을 때보다 큰 걸 빼면 2가 나오면 결국 이 값은 4에서 2를 뺀 거밖에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알파는 4와 2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꼭지점에 위치했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으로 성립을 하려면 A라는 것은 결국 꼭지점이 되는 거겠죠. A가 꼭지점인데 이게 곧 알파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F2분의 1이 알파라는 것 때문에 A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꼭지점 좌표가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네요. 여기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사실 틀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것이 결국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조건도 만족하는지 봐야 됩니다. 자, 이때 그 다음 나의 조건은 또 다른 순간이 있고, GT에서 GT를 빼서 1을 더하면 2란 소리인데, 결국에 2, 3, 4를 가지고 놀 때 1을 더해서 그때의 순간과 같아지려면 3 빼기 2 더하기 1은 2의 꼴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를 만족하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요 꼭지점 위치 B 있죠? 이 B를 만족하면서 아래쪽에 갔을 때는 3개, 위쪽으로 갔을 땐 2개 되죠? 근데 정작 B 이 순간에는 3이라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에 그림을 다시 수정한 거죠. 물론 이 두 그래프가 0,B에서 만나는 순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안 되겠다고 바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좌우극한을 다루는 문제에서 아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립니다. 자꾸 이걸 B제곱이 그죠? 죄송합니다. 쌤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네요. B제곱 맞네요. 여기에 위치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쌤이 이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여러분 이제 대충 어떤 말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풀 때 본인이 다시 풀어볼 거 아닙니까? 다음. 자, 이와 같은 그림을 보니 아까처럼 알파는 이와 같은 딱 꼭지점에 지날 때,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일 때 결국에는 알파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고요. 이제 요 Y절편의 위치를 바꿨죠. 그리고 요렇게 끄어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작을 때는 3개죠? 조금 클 때는 2개죠? 성립하죠? 거기에 더불어 그 순간의 교점 개수는 정작 Y절편이 비어있기 때문에 2개 문제없고요. 다의 조건까지도 만족을 합니다. 교점 개수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가 다르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준 이 식을 토대로 아래쪽에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아래쪽에 하나 그려보고 위쪽에 하나 그려보면서 어떤 그림이 맞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은 A는 2분의 1이고, 그때 2분의 1을 넣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 알파란 소리고요. 다음 베타는 결국 요 함수의 Y절편 B제곱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B는 아까 4분의 1이었죠. A가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위쪽에.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결국에는 아래쪽에 알파 더하기 24베타 더하기 30에다가 대입을 쭉 합니다. 그러면 베타가 10분의 1이 나오고요. A가 2분의 1인 걸 아까 구했죠? 뭐 물론 요걸 대입할 때부터 A가 2분의 1인 걸 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대입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0분의 9가 나오고 1을 넣으면 121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100분의 211. 따라서 이 두 개를 숫자를 더한 게 정답이죠. 311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이 어려웠고 쌤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차피 힌트만 얻을 뿐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